하체 운동은 하기 전에는 진짜 하기 싫은데 끝나고 나면 중대한 일을 끝낸 것 같은 기분에다 인간 자체가 강해진 듯한 느낌이라 정말 뿌듯합니다. 끝나면 뿌듯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운동이 좋다는 걸 몰라서 운동이 하기 싫은 건 아닐 겁니다. 운동에 좀 미쳤다는 헬창들도 하체하는 날은 운동 가기 싫다고 거짓엄살을 부리기도 합니다. 예상하시듯 하체하는 날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최고의 하체 운동이자 전신 운동인 스쿼트 때문일 겁니다. 특히 고중량 스쿼트가 그렇습니다. 고중량 스쿼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계속해서 고중량을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중량으로 느껴졌던 무게가 점점 이지하게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무게를 확 늘리기는 애매한 시기가 분명 옵니다. 또한 운동 조질 시간이 없거나 습관이 들지 않아 운동 전후의 스트레칭이나 웜업을 거의 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들의 경우 고중량으로 갈수록 부상의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고중량 스쿼트 없이 굵고 멋진 하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5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스쿼트 무게만큼이나 정체되어 있는 하체의 성장에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운동 방법들에는 고중량 스쿼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은 이 방법들을 통해 빠르게 허벅지 근육의 사이즈를 키우고 멋진 엉덩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고중량 스쿼트 없이 하체 근육을 키울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쿼트가 좋은 운동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 등 다양한 문제로 고중량 스쿼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메온 판다, 존 매도우 등등 수많은 선수들이 고중량 스쿼트가 없는 하체 루틴을 만들어 공유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전설적인 보디빌더 도리안 예이츠 또한 스쿼트 없이 기구를 이용한 운동으로 미스터 올림피아를 석권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허나 저 사람들은 선수니까 그렇지 평범한 사람들이 고중량 스쿼트를 하지 않고 탄탄한 하체 근육을 갖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살아있는 일반인의 예시인 제시를 통해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는 1200만 유튜버 제프의 채널에 자주 등장하는 살아있는 실험체입니다. 제시가 제프의 채널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는 매우 마른 체형이었고 다리는 물론 전반적인 근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고중량 스쿼트, 하루 2번의 운동, 고강도 트레이닝, 당시 어떤 노력도 더 큰 하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때 제프는 하체를 키우기 위해 5가지 운동 팁들을 제시와 공유했고 결과적으로 하체 발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허벅지가 3, 4인치, 약 10cm 정도 커졌다고 합니다.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성장인지 아실 겁니다. 제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방법들은 이 영상을 보는 누구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제프는 말합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프가 제시에게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은 하체를 하루 더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체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운동이 끝났을 때 얼마나 뿌듯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걸 하루 더 하라니. 제프의 말에 따르면 보통 성장이 멈춘 헬서들에게 전반적인 운동량을 줄이고 하체 운동 사이의 일수를 더 띄우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물론 운동 강도를 높여야 줄어든 운동량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딘 하체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프가 찾은 건 그 반대였습니다. 하체의 성장이 멈췄다면 가장 먼저 하체 조지는 날을 하루 더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분할 방식으로 어떻게 운동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하체를 하루 더 늘려보세요. 하체가 빈약하고 최대의 약점이자 우선순위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하체를 하루 더 조져야 하는 만큼 본인의 몸에 맞게 전체적으로 운동의 볼륨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마나한 소리. 그 다음 팁은 고중량 스쿼트를 하지 않는 겁니다. 스쿼트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아마 하체는 고중량 스쿼트지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운동업계에서 당연히 진리이고 고중량 스쿼트는 가장 좋은 하체 운동 중 하나입니다. 단 성장이 멈추기 전까지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시기가 분명 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중량을 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고중량이었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고 그렇다고 무게를 올리기는 힘들고 횟수는 그대로이니 임계점에 다다르면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프가 제시한 2번째 팁은 저중량 고반복 스쿼트입니다. 만약 한 번도 저중량 고반복 스쿼트를 해본 적이 없다면 새로운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항상 고중량으로만 운동했던 스쿼트를 한 세트당 15회, 20회 혹은 25회까지 조질 수 있는 무게로 낮춥니다. 반드시 허벅지가 타는 듯한 횟수와 무게여야 합니다.
이렇게 스쿼트를 해보신다면 성장이 멈췄던 하체가 매번 운동할 때마다 성장할 것이라고 제프는 약속합니다. 그 다음은 런지입니다. 제프는 런지 신봉자인데 무릎에 부담이 적은 리버스 런지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지금 런지를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혹은 충분히 무겁게 런지를 하고 있지 않다면 수많은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리버스 런지가 수많은 이점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운동이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발목과 엉덩이의 유연성 문제로 충분한 가동 범위로 운동하지 못하는 경우, 허리 문제나 요통이 있는 경우에도 리버스 런지에서는 문제가 훨씬 덜하며 리버스 런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생체 역학적 문제에 가로막힌 성장 가능성을 활짝 열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운동은 가장 저평가된 운동 중 하나인 글루트 햄레이즈입니다. 이 동작은 후방 사슬 전체를 제대로 때려준다고 합니다. 둔근과 햄스트링을 발달시키고 골반의 안정화를 돕습니다. 처음에는 맨몸도 자극이 강합니다. 동작이 쉬워질 때마다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리시면 됩니다. 제시는 10파운드, 약 4.5kg로 운동 중이라고 합니다. GHR 머신 없이도 침대 밑이나 소파 밑에 다리를 고정하고 집에서도 같은 효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머신이 없어도 파트너와 함께 혹은 혼자서도 바벨을 이용해 운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체를 강하게 조지면 조질수록 회복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하체 운동들도 강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회복 능력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고강도 운동에는 반드시 충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평소보다 더 잘 자고 더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는다는 건 당연히 건강한 음식을 충분히 먹는 것을 말합니다. 햄버거나 피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한 번에 충분한 양의 식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괜찮습니다. 제시도 처음에는 먹는 음식의 절반은 토했다고 합니다. 먹는 양을 줄이시고 식사 횟수를 늘려보세요. 위가 점점 적응할 겁니다. 특히 잘 자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제시의 경우도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밤에 자주 깼다고 합니다. 잘 자는 건 운동 컨디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하는 찬물 샤워가 근성장에 드라마틱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자세한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평소보다 일찍 침대로 들어가면 확실히 깊이 충분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일찍 누우면 조금 뒹굴더라도 수면 시간을 평소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늦게 자고 회복도 잘 못해서 운동할 때 컨디션도 영 별로라면 양질의 수면을 최우선순위로 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프가 제시에게 적용했던 굵고 꽉 찬 하체를 만드는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들로 고중량 스쿼트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 하체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던 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시가 했던 것처럼 하나씩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하체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참 고쳐지지 않는 문제 중 하나인데 꼭 운동 전후 스트레칭 및 웜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힘이 아니라 유연성이 근성장을 가로막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이자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상을 당하면 당장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제프의 말처럼 제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If Jesse can do it, anybody can do it. 마지막으로 제시 하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체가 얇아 고민이라면 알을 깨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부상 없이 계속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